자, 28번 문제까지 풀었다면 이번에는 34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조금 길고 복잡해 보여서 되게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반드시 한번은 풀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이고요. 무게가 10N인 정육면체 형태의 블럭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이 블럭 하나들의 무게는 10N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길이가 10cm라는 거. 자, 가의 방법은 자, 글씨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를 보면 가에서 제일 첫 번째는 1번. 요 블럭, A 블럭을 여기로 이렇게 올렸지. 올린 다음에 2번 얘를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왔어.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될 거야, 4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쌓이게 될 것인데 그러면 가에서 한 일의 양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려고 한다면 자, 가에서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들어 올렸고 들어 올린 것을 옆으로 가지고 갔고 자, 그러면 들어 올렸기 때문에 1번에서 한 거. 선생님이 앞에서 들어 올릴 때는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중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어. 중력이라는 것이 문제에서는 무게나 중력, 들어 올렸다 할 때는 중력을 사용하는데 무게 또는 뭐 질량 이런 단어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 자, 이 10N짜리를 여기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요 높이를 쭉 보니까 10cm, 20cm, 30cm지. 그러니까 10N짜리를 곱하기 30cm 들어 올렸는데 중요한 건 그렇지. 미터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0.3m, 즉 몇 줄입니까? 3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두 번째 일입니다. 가가 했던 두 번째 일. 두 번째 일을 보면 이 A라는 애를 여기까지 들어 올린 다음에 들어 올린 상태에서 움직였지. 자,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여전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했네? 그럼 어때? 수직 방향이 되지. 즉 2번의 방법으로는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가에서 한 일은 총 1번과 2번을 더해야 되니까 3 플러스 1인 3 플러스 0인 얼마? 3줄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가에서는 총 3줄의 일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야.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를 보면은 자, 제일 첫 번째 1번 이거지. 제일 먼저 블럭 3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 밑으로 집어넣었어. 자, 얘는 공중에서 옮긴 거고요. 얘는 바닥에서 끌었습니다. 차이점 알겠지? 얘는 공중에서 들어서 옮긴 거고 얘는 바닥에서 끌었다는 것이 중요해. 자, 그러면 이 나에서도 자, 1번에서 한 일이 얼마인지 보자. 하나, 둘, 세 개. 블럭 세 개야. 하나가 10N이니까 총 그렇지. 30N일 것입니다. 곱하기 요거 몇 cm지? 그렇지. 10cm. 그러니까 0.1m. 그러니까 3줄의 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얘를 이 2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끌었다고 그랬어. 자, 끌어가지고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끌었다. 자, 끄는 힘은 선생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마찰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마찰력. 여기 나를 보면 자, 블럭 A를 E의 방향으로 몇 cm? 20cm를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다 그랬거든. 자, 근데 이때 N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며 바닥과 블럭 A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5N이다 라고 했어. 즉 5N의 힘으로 5N의 힘으로 곱하기 몇 cm? 20cm. 그러니까 0.2m를 끌었대. 그러니 즉 1줄의 일을 얘는 한 거야. 그래서 총 한 일의 양은 3 플러스 1은 얼마? 4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3줄의 일을 했고요. 나는 4줄의 일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끄는 것과 알겠지? 드는 것의 차이점 반드시 기억을 할 것. 알겠지?
이렇게 해서 13번, 28번, 34번은 여러분이 연결해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순서대로 14번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보니까 그림은 30N인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오메 여기 이게 아니고 자, 여기가 몇 미터? 치우면 복사가 잘못돼 갖고 여기가 원래 1m지 1m 1m 1m.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 면으로부터 높이에 비례한다.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위치 에너지 EP는 9.8 mH. 즉 기준면으로부터의 h하고 얘는 비례한다. 맞습니다.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책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300줄이다 그랬어. 자, 위치에는 9.8 mH인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도 질량이 아닌 무게를 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그냥 30N 곱하기 1m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 30줄이 돼야 되겠어. 300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책상 면을 기준으로 할 때 책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30줄이다. 책상 면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0줄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 기억.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 아니야. 그치? 상관없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기준면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떨어진다고 그랬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져. 속력이 빨라지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 운동 에너지는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에너지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당연히 속력이 빠르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도 큰 것이겠지? 같은 물체, 같은 높이일지라도 지구와 달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달라진다. 맞다고 그랬지. 왜냐면 다시 한번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요. EP는 9.8 mH랬어. 그런데 같은 물체이고 같은 높이 m하고 h가 같더라도 이 9.8이라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했지. 이게 지구가 9.8이야. 달은 요 지구의 6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중력이 6분의 1로 작으니까 요 값도 6분의 1로 줄어들 거거든. 그러니 당연히 달에서 위치 에너지를 재면 지구에서보다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 17, 18번 문제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공을 0.1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0.1초, 0.1초, 0.1초.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도 0.1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똑같지. 그러니까 어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등속 운동을 하는데 자, 속력이 몇 미터 퍼 세크인지 쓰시오라고 했거든. 속력 구하는 공식 뭡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런데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초가 돼야 돼. 0.1초였지? 0.1초 분의 이동거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티미터지. 자, 0.1초 동안 10cm 이동했네. 또 0.1초 동안 10cm 이동했고 10cm니까 얼마가 됩니까? 0.1 미터 바꿔야 된다는 거 말했어. 그러면 얼마입니까? 1m per sec. 뭐 이 정도야 이제는 기본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게.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자. 이거 보면 우리가 그 수행평가했던 내용 그냥 그대로지. 표는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물체의 이 구간 이동 거리와 속력을 계산하여 표에 기록하시오 그랬어. 자, 0에서 0.1초 사이에 구간 내에서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5지. 0에서 5cm니까 5cm. 그 다음에 0.1에서 0.2는 20에서 5를 빼면 되지. 15 단위 뺄게. 자, 0.에서 0.3은 25. 그 다음에 여기는 35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속력을 물어봤어. 0에서 0.1초 사이면은 시간이 얼마? 0.1초분에 5cm니까 속력 미터, 여기 미터잖아. 그러니까 5cm는 얼마야? 0.05m. 계산하면 하나. 그러니까 0.5m per sec. 이해됐지? 그 다음 거는 계산 안 할게. 그냥 써버릴게. 1.5m per sec. 그 다음 단위 안 쓰겠습니다. 2.5m per sec. 3.5m per sec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르표를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서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 선생님, 연직 방향이 뭐예요? 수직이라는 뜻이야. 수직, 연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자유낙하 뭐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는지 여길 보고 그 답을 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뭐 속력이 9.8m/s씩 증가하는 뭐 자유낙하 운동을 하였다.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 거야. 이 물체는 이 문제는 지금 이례표를 분석하라고 그랬잖아. 요 표를 보고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 이 표를 분석을 해보면 0.5에서 어때? 1.5로 얼마가 증가했으니까 속력이 얼마가 증가했어? 1이지 1. 1m/s 증가했고 1m/s 증가했고 1m/s 증가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는 속력이 1m/s씩 증가한다. 근데 중요한 거 얼마 사이에? 0.1초 정도이지. 1초가 아니야. 자, 0.1초 동안 1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거. 알겠지? 근데 우리는 0.1이라고 쓰면 불편하잖아. 1초로 바꿔보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10m/s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될까?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10m/s씩 어떻게 증가해? 그렇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르표를 분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표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0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1번 보도록 하자. 이렇게 보면 자,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을 뭐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문제에서 0초에서 2초 사이에 낙하한 이동거리를 구하래.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네.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이동거리. 그럼 뭘 구하면 되지? 그렇지. 면적 구하면 되지, 면적. 그러면 0에서 2초 사이니까 요 면적 구하면 되겠다. 그치? 맞습니까? 자, 1, 2 곱하기 요 높이 얼마입니까? 19.6 곱하기 삼각형이지? 2분의 1. 그러면 19.6 나오네. 그러니 답은 19.6m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있잖아. 정말 만약에 2초에서 3초 사이에 이동한 것을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때는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요 넓이를. 방법은 여러 가지야.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각형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넘어가도록 할게. 22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질문이 나와. 어떤 질문이냐? 선생님, 요 사람은요. 힘을 이렇게 작용을 했고요. 이 물체는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동한 것과 이게 이동이지? 자,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잖아요. 그럼 한일령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렇게 잡아당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는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이 도르래라는 애가 방향을 바꿔준 것뿐이야. 이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도르래가 바꾼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결국 이쪽으로 잡아당긴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일을 한 거야. 0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자, 얘는 결국 이렇게 이동했지. 얼만큼? 30cm를 이동했거든. 근데 요렇게 끌려갔지. 그러면 질량을 써야 돼? 잡아당긴 힘을 써야 돼? 그렇지. 잡아당긴 힘을 써야 돼. 얼마? 2뉴턴. 그래서 2뉴턴 곱하기 30cm니까 0.3은 맞지? 3, 2, 6. 0.6줄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3번이야. 자, 5kg하고 3kg 물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각각 2m, 1m에 있는데 지면을 기준으로 두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래. 자, 여기서 힌트. 비율을 구할 때 우리 나중에 예를 들어서 4대 2 이러면 답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 그래, 약분해야 돼. 약분해서 2대 1이라고 고쳐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나올 때는요, 계산을 다 하지 마세요. 뭔 말이냐? 자, 위치 에너지는 EP는 9.8 mH야. 자, 그러면은 A 대 B를 구해볼까? A는 9.8 곱하기 질량 5, 높이 2 대 B는 9.8 곱하기 질량 3 곱하기 높이 1이래.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걸 일일이 또 계산하면은 계산하는데 시간 걸리고 나중에 또 약분해야 되는데 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계산을 하지 말고요. 똑같은 걸 그냥 지워버리세요. 약분을 여기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9.8만 없어지면 되겠지. 그럼 얼마? 5, 20, 10대 3. 답은 요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답은 10대 3입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4번. 그림은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 도막을 밀어내리는 거야. 자, 그러면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를 측정했다. 자, 나무 도막이 이동을 많이 했어. 그러면 추가 일을 많이 한 거지. 우리 여기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추가 요만한 높이에 있었어. 그러면은 바닥에 대해서 얘는 뭘 갖는 거지? 그렇지,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를 가져.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지, 능력이랬어. 얘가 떨어지면서 이 나무 도막을 받겠지. 그럼 위치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어떻게 될까? 많아질 것이야. 아, 그러면 이 나무 도막이 많이 박히면 많이 박힐수록 이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많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많이 박히면 많이 박힐수록 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많아진 거야. 자, 봤더니 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추의 질량을 봤더니 10짜리였어. 낙하 높이는 50이었다. 그랬더니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가 5래. 자, 근데 추의 두 번째 실험에서는 추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거든. 근데 낙하 높이를 어때? 2배를 늘려버렸지. 그랬더니 나무 도막이 이동한 거리가 어때? 2배가 증가했네? 아, 낙하 높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동 거리는 많아진구나.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이번엔 낙하 높이는 50으로 똑같이 해놓고 질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동거리 어떻게 됐어? 이것도 2배 되네? 그치? 그럼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할까? 그렇지.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에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가 몇 번에 있냐면
40번이야, 마지막. 자, 40번에 보면 아까는 이거 거의 똑같은 거거든. 봐봐. 추의 질량을 똑같은 실험인데 요거는 똑같은 실험에서 보면 추의 질량을 2배 늘렸고 3배 늘렸어. 4배 늘렸어. 그랬더니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4.9면은 약 5지. 이동거리 약 10이고 그러면 추의 질량이 2배가 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2배가 됐고요. 추의 질량이 3배가 되면 나무도막 이동거리 3배, 4배면 4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2배, 3배. 그러면 이동거리 2배, 3배가 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2가지를 서술하래. 앞에 하고 거의 똑같은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는 2가지로 나눠서 하래. 그러면은 감 왔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질량 따로, 낙하 높이 따로 해가지고 말하면 되겠지. 뭐 위치 에너지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위치 에너지는 추의 낙하 높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 25번 문제는요.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26번입니다. 그래프네. 자, 그래프는 물체 A, B의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 아, 이거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네. 그러면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뭘까? 그렇지, 기울기겠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력이야. 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속력인데 A를 보자. A는 1시간 동안 쭉 봤더니 150km 갔네. 기울기 1분에 150 km/h. 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50을 갔네. 그럼 얼마가 됩니까? 50km/h입니다. 자, 그러면 1번 A의 속력은 150km/h. 2번 B의 속력은 맞네. 그치? A는 2시간 동안 300km 이동했다. 자, A는 2시간 동안 쭉 보니까 300km 이동한 거 맞고요. B는 2시간 동안 보니까 그렇지 100km 이동한 거 맞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뭐 때문이었냐면 5번 때문이었어. 답은 5번입니다. 자, 직선이지. 기울기 일정하지.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력이 일정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일정하게 증가지. 선생님이 정말 누누이 말하지만 일정한 것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았지? 이 그래프에서 속력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가자. 다음은 장난감 자동차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공의 운동을 설명한 내용이다 라고 했어. 장난감 자동차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간격은 같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간격이 같대.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간격. 그럼 뭐야 이거? 그렇지.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등속 운동한 것이고요. 얘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공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간격은 점점 증가한다. 그럼 얘는 뭐야? 속력이 일정하게 뭐 한 거야? 그렇지. 증가한 거야. 자유낙하는 것처럼. 기억. 가의 속력은 일정하고요. 나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렇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댔어. 가에 작용하는 힘은 0이고요. 나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다. 맞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등속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진댔어. 자,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댔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라고 해서 내가 이거 시험에 되게 낼 거야. 중요해 하고 이론 수업할 때 얘기했었어. 꼭 기억해둬야 돼. 가와 같은 경우에 가와 같은 운동의 얘는 번지점프. 번지점프는 뛰어내린 거잖아. 그렇지. 번지점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낙하가 될 것이고 얘는 자유낙하야. 나와 같은 운동에는 무빙워크. 무빙워크는 등속 운동이었잖아. 그러니까 둘이 바뀌어 있지.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도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고요. 30번 문제 보도록 하자. 그래프는 두 물체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이렇게 속력이 딱 나와 있네. A는 150km/h고요.
B는 50km/h네. 자, 두 물체가 같은 상태로 운동할 때 A가, 잘 들어봐봐. 이거 조금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다른 거거든. A가 300km에 도착한 다음에 얼마가 지나야지 B가 도착할까? 당연히 얘가 빠르니까 얘가 먼저 300km 지점을 통과하겠지. 그리고 나서 뒤에 느리게 오는 B가 얼마가 있다가 여기를 통과하겠냐 이거야. 자, 처음에 얘네 둘이 여기에서 요이 땅 하고 같이 출발했어. 그럼 얘는 300km 지점을 얼마 만에 통과할 수 있지? 시간 구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거속시 하랬었잖아. 거속시. 자, 그러면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기억나지?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속력이 150, 그 다음에 거리가 300km래. 그러면 얼마겠어? 그렇지, 2시간이야. 아, A는 2시간이면 통과할 거야, 300km를. 그런데 B는 어때? 속력이 50이었지. 50km/h. 300km를 지나려면 5 지워지고 5는 5, 6에 30, 6시간이나 걸려. 그러니 얘네 둘이 요이 땅하고 출발하면 얘가 A 지점을 통과한 다음에 얼마 만에? 그렇지. 600이 4니까, 아니 600이 2니까 4시간 만에 도착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이거 에어트랙인데 이거 에어테이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얘를 보니까 공기가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어때?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속력이 줄어들잖아. 얘는 공기가 나오니까 바닥에 있는 마찰력이 거의 없어져서 거의 똑같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고 했을 때 기억. 가는 속력이 느려지고요. 나는 속력이 일정하다. 맞아. 가에는 마찰력 작용하고 나에는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나와 같은 운동 후 예로 나 등속이었잖아.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아이스하키에 퍽을 들 수 있다. 맞다 그랬지. 100% 0은 아니야.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그래도 언젠가는 멈추겠잖아요. 언젠가는 멈출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언젠가는 멈춰. 왜냐면 우리가 거의 무시한다고는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쭉 나갈 때 이쪽에 여기 안에 공기가 있잖아. 공기에 의한 저항력도 있거든. 퍽을 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얼음판이라고는 하지만 얼음판에서도 뭐는 있어. 그렇지. 마찰력은 조금씩은 있거든.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얘도 받고 똑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아이스하키의 퍽도 이런 비슷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표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공의 위치를 0.1초 간격이래.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이거 빼면 5, 여기서 이거 빼면 15, 여기서 이거 빼면 가는 얼마? 그렇지, 25.0이겠죠. 구간 이동 거리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공의 속력 변화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던 것 같지? 어디였었냐? 32번하고 똑같은 게 아까 여기 이거였잖아. 요거였지. 요거. 그지? 그래서 이거를요. 요 30 몇 번이었지? 2번은 20번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선생님 넘어가도록 할게. 넘겠습니다. 33번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였고요. 34번 넘어가고요. 35번을 보도록 하자.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 아, 얘 무슨 운동하고 있구나.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서술하시오. 뭐 하고 있어? 등속 운동하고 있잖아.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또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거리를 보니까 1, 2, 3, 4초야. 자, 1초가 지났을 때 얘는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될까? 요 넓이 20이 되겠지? 2초가 지나면 요렇게 지나니까 40. 그럼 요거 하나를 얼마로 볼까? 20. 그 다음에 여기가 40. 2, 4, 6, 8. 자, 1초가 지났을 때 20m를 가 있을 것이고요. 2초가 지났을 때는 40m, 3초가 지났을 때는 60m에 이렇게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아이고, 뭐 최대 영상 촬영 시간이 지났다고 해버리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얘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하면 될 것이고요. 36번을 보도록 하자. 그래프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대. 자, 속력이 몇 초 얼마나 증가하는지 쓰고, 이거 알지? 몇 초? 1초 만에 0에서 9.8. 얼마? 9.8. 여기서 여기까지 1초 동안 9.8 증가했고, 9.8, 9.8. 얼마씩 증가해? 9.8m/s씩 증가했습니다. 1초마다.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는 까닭. 어디?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학습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지? 물체의, 선생님 그냥 안 쓸래. 귀찮다, 야.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습지 이미 다 나와 있던 거야. 자, 잘 할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없애세요. 38번 보도록 하자. 38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공을, 자, 이번에는 0.2초 간격이네. 촬영하여 찍은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공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나타내고 공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 자, 시간 속력 그래프를 나타내래. 자,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2초지. 자, 0.2, 0.2, 0.2, 0.2인데 30cm 이동했네. 근데 30, 30, 30, 30. 어떤 운동? 그렇지.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겠지. 그럼 얘 속력 얼마 나오냐? 0.2초 동안 30cm씩 이동하지. 그러면은 0.3m.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2분의 3. 그러니까 얼마? 1.5m/s. 그래프는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면 돼. X축, Y축. X축이 뭡니까? 시간. Y축, 속력. 이때는 일정하니까 아무거나 1.5로 할래. 그러면 선생님은 시간은 세크고 속력은 m/s고 1.5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39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과학에서 한 일의 양이 0인 까닭이야. 이미 0이라고 가르쳐줬어. 가방을 들고 수평면을 걸어갔어. 가방을 들었고요. 수평면을 걸었습니다. 뭐라 그랬지? 수직이야.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뭐이기 때문에? 90도이기 때문.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역기를 들고 가만히 서 있었대. 역기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이동 거리가 얼마였어? 0이기 때문.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 아까 했고요. 마지막 문제 41번입니다. 41번. 그림은 철수가 바닥에 놓여있던 100N짜리 상자를 1m 높이 들어 올렸어. 철수가 한 일의 양은, 자, 100N을 1m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100N 곱하기 1줄은 얼마? 100줄. 1m는 100줄. 딱 100줄. 맞지? 2번. 철수가 상자를 들어 올리기 전과 들어 올린 후 에너지 변화를, 중요한 건 에너지의 종류와 크기하고 관련시켜가지고 서술하래. 자, 뭔 말이냐? 다 아는데 너희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 보니까 말을 못 만들더라고. 자, 철수가 상자를 들어 올리기 전하고 들어 올린 후 이 바닥에 있었거든. 원래 상자는. 근데 나중에 여기로 올라갔지. 바닥에 있을 때, 자, 이 철수가 얘한테 일을 해줬어.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가 생기지?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생기지. 아,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있을 때 얼마였어? 0이었지. 근데 철수가 일을 해주고 나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 100줄로 됐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 들어 올리기 전과 들어 올리긴 후에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어? 100줄이 증가했어. 근데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 종류수라고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 100줄 증가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0줄에서 100줄로 증가했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단원 마무리 평가를 쭉 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연락을 하라고 했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길 바라고
자취실로는 못 오겠다. 그치?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풀어보고 시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생했어.